또 환자는 그의 총 생리통 점수가 보통 3점 이상일 때부터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6점 이상이면 상당히 심한 생리통이라고 말하고 8점부터는 약물 치료로는 잘 낫지 않는 통증이라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클리닉의 원장 남장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생리통의 진짜 원인은 결국 환자 자궁의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올바른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생리통이 심할 때 어느 정도에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생리통의 치료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고, 세 번째, 본인이 사용하는 생리통 치료 방법과 치료 케이스를 순서대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생리통이면 병원 치료가 필요할까요? 본 의원에서는 날짜별 생리통 점수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통증의 상한 3점을 각 날짜별 생리통 점수에서 뺀 후 이 각각의 수치를 모두 합하여 총 생리통 점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치료 전후 생리통 감소 효과를 알아보는데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환자는 그의 총 생리통 점수가 보통 3점 이상일 때부터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6점 이상이면 상당히 심한 생리통이라고 말하고 8점부터는 약물 치료로는 잘 낫지 않는 통증이라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단 하루라도 그날의 일일 생리통 점수가 8점 이상이면 치료를 꼭 받아야 할 정도의 심한 생리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에서 선근증과 과다생리 그리고 심한 생리통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의 수술 전 평균 총 생리통 점수는 14.5점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점수 근처나 그 이상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전 진료받은 병원에서 자궁 적출을 권유받을 정도로 심한 생리통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총 생리통 점수 8점 이상부터 14.5점에 가깝거나 더 높은 점수를 보인다면 이는 수술 치료가 꼭 필요한 생리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여기에 해당하신다면 진찰 및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리통의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생리통의 치료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치료 방법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약물 치료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경구 호르몬제, 황체 호르몬 단독 요법, 호르몬 자궁 내 장치 등을 들 수 있습니다만 효과가 대체적으로 미흡하거나 일시적이고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복강경으로 자궁 신경을 절제한다든가 척추 쪽에 신경 절제를 한다든가 자궁 적출 수술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여러 치료 방법이 듣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주파용해수는 자궁을 보존하면서 효과도 높은 치료 방법이지만 근종과 선근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숙련된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출산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접근해 볼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철분제 복용과 지혈제 사용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방법으로, 이런 약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시겠지만 이 방법으로도 생리통이 완화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수술 치료를 할 수 없거나 청소년기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구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 극심한 생리통을 겪던 환자분을 치료한 예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1984년생으로 초진 당시의 나이는 31살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였고 26세에 선근증 진단을 받고 그 후로 여러 병원에서 특진을 받았지만 자궁 적출을 하라고 할 뿐 그 외에 치료 방법은 없다고 하였으며 경구 호르몬제와 호르몬 루프는 부작용이 심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원하였습니다. 환자의 생리력을 살펴보면 초경을 13살에 했는데 이때부터 생리량이 매우 많았고 생리통도 무척 심했으며 20세 이후부터는 생리 시작 첫날에 아랫배와 허리가 뒤틀리는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8시간 간격으로 마약성 진통제 주사를 맞았다고 하며 생리 2일째부터는 마약성 진통제를 3-4시간 간격으로
복용할 만큼 굉장한 생리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생리출혈이 끝나도 약 3, 4일간은 일반 진통제를 3, 4시간마다 복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배란통도 생겨서 이틀간 진통제를 하루에 6알 정도 복용할 정도였다고 하며 생리전 증후군도 찾아와서 증세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초진 시에 아이콘 생리검사상 생리양 점수는 465점이 나왔고 총 생리통 점수는 72점이나 나왔습니다. 선근증 환자의 평균 생리량 점수는 317점이고 평균 총 생리통 점수는 14.5점인 것으로 보아서 이분은 굉장한 생리양과 생리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혈색소 수치는 8g%로 빈혈에 해당되었습니다. 자궁의 형태를 보니 초음파상 자궁의 크기가 정상보다 좀 커진 상태였으며 자궁의 형태는 심한 궁상자궁의 모습을 보였으나 자궁 바닥에 얇고 짧은 중간벽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 이를 부분 중격 자궁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자궁 경과는 아주 좁고 단단하였습니다. 조직검사상으로는 선근증이 나왔고 내막에는 폴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원에서 주로 하는 치료를 활용해서 수술을 한 결과 수술은 1시간 반 만에 끝났고 특이한 문제 없이 잘 회복돼서 당일에 퇴원하였습니다. 수술 3개월 후 검사 시에 생리출혈은 전혀 없고 생리통이라고 할 만한 증상도 없었으며 극심했던 배란통, 생리전 증후군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현재 추적진찰 3년째로 자궁 크기가 정상 크기로 감소되어 있고 생리통도 없이 완치에 가까운 상태로 환자 본인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자궁과 난소의 변화를 잘 관찰해야 하므로 이분은 1년 단위로 정기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본 케이스를 보면 생리과다와 생리통이 선근증을 진단받기 훨씬 이전인 초경 때부터 있었으며 아이콘 생리검사로 생리통과 생리과다를 쉽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궁의 형태로 인하여 생리과다가 있었고 자궁 경관도 좁고 단단하여 생리통이 극심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생리통의 원인이 자궁의 형태 때문이었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져서 여기에 맞는 수술을 받고 증상을 없앨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